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외제 전기차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주변 차량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이른 아침 아파트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1,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차량 사이에 주차돼 있던 흰색 승용차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잠시 뒤 큰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건 오전 6시 15분쯤. 순식간에 주차장을 메운 연기는 환기구와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바깥으로 퍼집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 전체를 뒤덮고 전기가 끊어지면서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하로 내려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무슨 펑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전기가 나가더라니까 샤워하다 말고 딱 쳐도 못하고 나와서 보니까 연기가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기가 완전히 지나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연기가 엄청 많고 폭발음이 계속 연이어 들렸었어요. 충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대원들은 지하주차장 구조상 연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제한이 되자 직접 호스를 들고 방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주민 103명이 대피했고 사다리 장비 등이 동원돼 106명이 계단과 베란다를 통해 구조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어린이 등 주민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영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인근 마을 쪽으로 쓰러지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서 있어야 할 콘크리트 펌프카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길게 뻗은 붐대는 공사장 쪽이 아닌 마을 쪽으로 쭉 늘어져 있습니다. 주택 건물이 쓰러진 붐대를 받치고 있고 붐대 끝은 마을 진입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바닥 땅하고 안 다쳤으면 안 그랬으면 집 쪽으로 했으면 사람 몇 다쳤어요. 충북 영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가 쓰러진 건 1일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좁은 공사 현장에서 60m 길이의 펌프카가 쓰러지면서 주변 마을 주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크레인이 쓰러지며 단독주택을 덮쳐 저렇게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머물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 일부와 주차돼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습니다. 이 펌프카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작업 준비를 위해 경사로에 자리를 잡고 붐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작업을 해왔지만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이 당황했거든요. 근데 당황하기 전에 이제 장비를 시운전을 하죠. 관절 운동하듯이. 하다가 이제. 경찰은 시운행을 하다가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매번 같은 자리에서 타설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차량 기계 결함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 등 의료 행위를 이어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객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요. 이들 시술업자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팔아온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니 각종 시술 기기와 주사기 등으로 방 한 칸이 빼곡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파 간판을 달고 운영된 뷰티샵인데 장롱에는 각종 의약품이 든 상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왁싱이나 속눈썹 연장 등 미용 시술뿐만 아니라 문신, 보톡스, 필러, 주름 제거, 지방분해 주사 시술 등 의료 행위를 면허 없이 수백 회 이어온 겁니다.
운영자인 베트남 국적 A씨는 SNS로 버젓이 홍보하며 고객들을 모으는가 하면 수강생까지 받아 직접 시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1개는 이렇게 약 4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온 A씨 등 외국인 7명과 허가 없이 의약품을 사들여 이들에게 유통한 업체 대표 B씨 등 총 51명을 검거했습니다. 수강생들은 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고 배워 별도로 샵을 차렸고 고객 대부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런 의약품들이 무면허 의료업자들한테 흘러 들어가서 의료 사고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B씨 등이 불법 유통한 의약품은 94억 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씨는 의약품 취급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업자 행세를 하면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구속된 A씨를 작년 말 검찰에 넘긴 경찰은 나머지 일당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무인 코인 빨래방에 성인 3명이 음식을 들고 와 식사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작정한 듯 빨랫감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업주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무인 코인 빨래방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들어옵니다. 이들 손에는 빨랫감이 아닌 음식이 든 비닐봉지만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빨래방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빨래방으로 들어온 일행은 마치 여러 번 해본 듯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켜고 이곳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차를 보더니 갑자기 가게 한편에 있던 안마의자에 요금을 결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척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빨래방 손님이라고 변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본 빨래방 업주는 이 같은 진상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니라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무리 가게를 깔끔하게 청소를 하더라도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탁기도 한 번씩 이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지 말라는 그런 세탁물을 이제 빨아서 이제 장비를 못 쓰게 한다던가. 하지만 빨래방 업주는 가게에서 식사를 한 이들 3명을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고소했다가 자칫 갈등이 불거지면 매출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인 점포 업주들도 진상 고객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참아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저 매장은 뭐 무전취식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온다. 그런 소문이 나버리면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나중에는. 그래서 좀 암울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무인 점포가 늘어나며 진상 고객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업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